안녕하세요. 정충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잔잔한 음악과 함께 굿모닝 영상 칼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3기 신도시 당첨 확률을 높이는 법, 그것도 아니고 3기 신도시 100% 입성하는 법입니다. 가점이 낮은 분들, 다주택자분들 상관없습니다.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3기 신도시에 100% 입성할 수 있구나, 입주할 수 있구나 확신을 갖게 될 텐데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 방송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방송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분들에게는 1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확신하니까 끝까지 방송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봤던 신문 기사인데요. 왕숙 신도시에 9호선이 연장되고 창릉 신도시에 GTX역이 신설된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교통이 개선된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이 어저께 확정됐다. 이런 내용을 보니 3기 신도시의 매력이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고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될 겁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를 공급한 이유는 뭘까요? 공급을 확실히 대폭적으로 늘려가지고 나름대로 전세가를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전세가를 안정시키면서 매매가를 상승시키려는 그런 의도일까요? 그런 의도보다는 지금 현재 당장에 들끓고 있는 이 수요의 에너지들을 사전 청약을 통해서 혹은 나중에 이제 또 입주를 통해서 수요를 분산시켜 가지고 지금의 에너지들을 잡아보겠다라는 식의 고육지책이겠죠. 정부도 웬만해서는 이 공급 대책, 이 3기 신도시 대책을 쓰지 않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주변에서 하도 이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떠들어대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들의 노선을 바꿔가지고 3기 신도시를 지금 공급을 했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거는 현 정권의 최대의 악수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악수를 잘 고려해서 활용해가지고 나름대로 3기 신도시 입주 가능성을 100% 높일 수 있다. 이런 식의 결론을 한번 내보면 되겠습니다. 3기 신도시의 위치도인데요. 남양주 왕숙 신도시, 그다음에 하남 교산, 그리고 과천은 3기 신도시라 보기에는 규모가 좀 작죠. 그리고 고양시 내에 있는 창릉 신도시, 그다음에 부천 대장, 그다음에 인천 계양 이렇게 이제 6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두들 서울시의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서라고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입지가 나름대로는 좋지요. 특히 이제 하남 교산이나 과천 뭐 이런 그런 입지들은 거의 뭐 서울권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다 싶을 만큼 입지가 좋기 때문에 인기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은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22년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예상 경쟁률은 수백 대 1이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여러분들 당첨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결국은 가점이 낮은 분들, 특히나 이제 한참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있는 신혼부부들이나 뭐 이런 분은 30대의 초반 분들은 거의 가점이 낮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것이다. 결국 희망 고문에 그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점을 높여가지고 당첨 확률을 또 높여라. 이런 식으로 조언을 이제 해주는 것들이 일반적일 텐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100% 입증할 가능성은 없겠죠. 가점을 높이는 방법은 뭐 당해 지역에 거주를 해라, 무주택을 유지를 해라, 자녀가 한 명이라면 한 명 더 출산을 해라, 그리고 노부모 65세 이상의 노부모를 봉양을 해라. 이런 식으로 가점을 높이게 되면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이게 이제 원론적인 조언드릴 텐데 많은 유튜버 분들, 많은 전문가들 조언일 텐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결국 희망 고문에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일반 공급분보다는 다자녀, 생애 최초, 신혼부부 등에게 특별히 공급되는 특별 공급분을 노려라. 이렇게 되면 확률을 좀 높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또한 100% 확률을 보장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에게 청약 없이 그 3기 신도시 100% 입주하는 법,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 그러면 기존의 그런 그 방법들에서 벗어나 가지고 여러분들만의 특별한 노하우를 만들어내야 될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부동산 시장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부동산 시장에는 시장을 관통하는 기본적인 원리가 있다고 했죠. 그 원리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부동산 투자로 분명히 100%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게 지난주 일요일인가요? 방송했던 그런 내용들 텐데 그 원리가 뭐였죠? 바로 한국 부동산 시장에 분명히 드러나는 사이클이 있다는 원리를, 기본 원리를 믿어라. 첫 번째 원칙이 사실이라는 걸 믿어라. 이게 두 번째 원칙이었었죠. 그 방송에 많이 허탈해했던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방송을 듣고 무릎을 쳤던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방송을 믿고 실천을 하게 되면
단순히 여러분들이 아는 걸 넘어서 가지고 그 방송의 내용을 신뢰를 하고 또 행동을 할 수 있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원리를 응용하는 겁니다. 예. 부동산 시장의 기본 원리, 이 사이클이 우리나라는 분명하다. 그 분명히 사이클을 이끌어가는 동력, 이게 뭐라 그랬죠? 예, 그 부분도 모르시는 분들은 방송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이런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겠죠. 3기 신도시 입주 초반기, 중반기, 하반기 이 시점에는 분명히 대자락, 지금은 끝간데 없이 상승할 것 같지만 분명히 어느 순간에 고요한 지점이 오고 그리고 꺾어지는, 가격이 꺾어져가지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 거래도 없고 조용한 그런 시점이 도래할 것이다. 이게 바로 대하락이죠. 그 변곡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기 신도시 입주 중반기에 대하락 변곡점이 있다라고 보면은 확률이 매우 높지만 초반기, 중반기, 하반기까지 다 걸쳐 있다라고 본다 그러면은 거의 100%이겠죠. 이 100% 있는 사실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는 3기 신도시 100% 입주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교통계획 어저께 발표된 왕숙 신도시나 창릉 신도시 이 계획도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까지 지체될 수 있다. 물론 이것도 보수적으로 본 겁니다. 늦게는 10년까지도 늦어질 수 있겠죠.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근거냐 하면 기본적으로는 지금 정부가 발표하는 그런 계획들은 최상의 조건으로 돌발적인 변수 없이 순탄하게 진행됐을 경우에를 가정했을 경우입니다. 공정률도 지체되지 않고 이렇게 최상의 경우를 가정했을 때 이런 것들인데 최상의 경우는 늘상 돌발 변수가 있기 때문에 토지 보상이 늦어진다거나 아니면 땅을 착공을 해가지고 땅을 파는데 문화재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환경적으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들이 발견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최소한 2년, 3년, 길게는 5년까지도 늘어질 수 있겠다. 정말 그다음에 그 하락기로 돌아서가지고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뒤로 수년되는 그런 결과를 야기해서 10년까지도 미뤄질 수 있다. 이거는 제 확률적인 예측이 아닙니다. 이거는 과학입니다. 통계 과학도 과학이고 그 사회과학도 과학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고유하게 드러나는 그런 행동 패턴들을 연구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은 분명한 인과관계로 추론해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까지 늦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는 3기 신도시의 매력이 반감되는 효과가 발생하겠죠. 일부 입주 물량이 있다 하더라도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 대세하락기로 돌아서게 되면 분양도 안 되게 되고 그렇죠. 아니면 또 분양을 뒤로 미루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완성적인 입주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정부가 예상하는 것처럼 2028년이 아니라 2030년을 넘어서고 2035년까지도 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3기 신도시 입주도 최소한 5년 이상 늦어지게 되겠다. 길게는 10년까지도요. 이건 예측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과거의 통계들, 과거의 이런저런 사례들을 고려했을 때에 분명하게 추론되는 분명한 인과관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그런 얘기들이 쏟아질 겁니다. 미분양, 미계약, 그다음에 입주 포기, 계약 취소, 준공은 미분양 이런 물건들이 속출한다는 거겠죠. 미분양은 말 그대로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안 된 겁니다. 미계약은 분양은 됐지만 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계약까지 됐지만 죄송합니다. 아침이라서 계약이 됐지만 중간에 이제 입주를 포기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대세하락기로 돌아서 가지고 집값이 떨어지다 보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입주할 메리트를 못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약 취소도 마찬가지겠죠. 이러저런 그 상황에 의해서 계약을 취소해야 되는 안 좋은 상황이었죠. 그런 것들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입주가 늦어진다든가 그 교통 대책이 뒤로 미뤄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투자 매력도 혹은 입주 매력도가 떨어질 때 계약 취소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준공은 미분양, 굉장히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죠. 준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팔리는 물건들, 이런 물건들이 지금은 당연히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1이 되겠습니다만은 나중에 대세학교 돌아서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필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근거들로 봤을 때는 동탄 이신도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분양 물건 속출했고 마이너스 P가 붙은 물건도 속출했죠. 정말로 입주를 마무리한 것이 용하다 싶을 만큼 굉장히 고전을 했죠. 그렇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거의 입주를 끝내고 날아가고 있죠. 이게 하락기에 물렸을 때와 상승기에 물렸을 때 현상인 겁니다. 그리고 김포 한강 신도시 마찬가지고 파주 운정 신도시는 아직까지 3지구는 개발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2003년에 처음 입주를 시작을 2001년인가요? 거의 20년 가까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3지구가 전체 물량 중에 거의 뭐 반 이상을 차지하는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입주조차도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양주, 욕정, 해천 신도시는 3분의 1 정도만 입주했죠. 아직까지도 가보시면 헝하다. 항공사진으로만 봐도 굉장히 썰렁합니다. 그리고 영종 국제 신도시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에도 그렇다.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 느끼기에는 여러분들 여기는 입시적으로 되게 좋지 않고 이런 도시만 모아놓고 이 사례를 드는 거, 통계를 드는 거는 아니지 않겠는가 싶겠습니다만은 반포의 대장, 현재 대장은 뭐죠? 아크로 리버파크, 아크로 리버뷰 뭐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들어오기 전까지는 레미안 퍼스트지, 반포자이 이런 것들이 그 지역의 대장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치동의 대장은 타워팰리스였었죠. 그리고 마곡지구의 그 수많은 그 단지들, 이런 단지들 다 미분양이 났던 물건입니다. 레미안 퍼스트지, 반포자이 2009년, 2010년 한간의 미분양, 타워팰리스 2000년도 초반의 미분양, 마곡지구는 2013년, 2014년의 미분양. 공통적으로 하락기로 돌아섰을 때의 그런 모습들이죠. 하락기의 파워가 이처럼 무섭습니다. 지금은 다 뭐 십수억씩 올랐던 이 아파트들이 당시에는 미분양이었던 물건이라는 거죠.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 지금 제 방송을 들었던 분들은 당장이라도 그러면 내가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으면 당장이라도 땡빛을 내서라도 달러빛을 내서라도 샀겠다 싶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의 분위기상으로는 이 미분양이라는 게 너무나 당연했고 취득세 면제, 양도세 면제 그런 대책의 효과에 부응해가지고 그나마 팔렸던 물건인 것이죠. 이게 대세하락기의 무서운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대세하락기로 돌아서게 되면 회사 보유분 특별 분양, 말이 특별 분양이지 누구나 가서 그 줍줍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입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미분양, 미계약, 당첨 포기, 계약 취소 그런 물량들이겠죠. 여기서는 조건들이 뭐 그 층과 동은 뭐 선택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조건을 부과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로얄층, 로얄동조차도 미분양이 나서 회사가 억지로 떠안고 가는 이런 물건들 특별히 분양한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또 광고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계획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4년 청약, 본 청약에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수백 대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되는 그 짜릿한 기쁨을 만끽을 하고 그 순차적으로 입주를 하시면 되겠죠. 이게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만은 가점이 낮은 분들은 지금 젊으신 분들, 이런 분들, 특별 공급 대상도 안 되시는 분들은 굳이 희망 고분에 시달리지 말고 극도의 실망감에 또 뒤늦게야 기축 아파트를 매입하지 말고 지금 기축 아파트 매입을 하시면서 추후에 나올 이 속출할 쏟아질 미분양분을 노려라. 여러분들 미분양분을 노릴 때 더 좋은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분양을 받아가지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로얄동, 로얄층 뭐 이런 좋은 물건들을 들어가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수백 대의 경쟁률을 물리치고 아니면 자신이 노력을 해가지고 당첨되는 그런 성취감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찬성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겠습니다만은 나중 돼가지고 미분양이 속출한다 아니면 준공은 미분양이나 아니면 계약 포기 물건들은 그리고 계약이 돼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그런 물건들 이런 물건들 물론 이제 전매 제한이 있기 때문에 뭐 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때쯤 되면 미분양이 속출하게 되면 전매 제한도 풀릴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P가 붙은 물건들도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대출 규제가 풀릴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세금 혜택도 줄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보다 월등히 좋은 조건에서 미분양 물건을 줍줍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그 전매 제한 부분들 뭐 지금은 3년에서 길게는 뭐 8년 뭐 10년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매 제한이 있으니까 살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후에 이제 이 미분양 물건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전매 제한도 풀리게 되고 이런 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P가 붙은 물건을 대출 80% 90%를 받고도 살 수 있다. 이런 물건이다. 그런데 이게 과연 확률일 것인가 확률적 예측일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볼 때는 100% 이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저는
20년차 부동산 전문가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이 분석을 해왔었고 수없는 통계들, 수없는 그 사례들을 다 확인을 하고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감히 단언을 드릴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 많이 불안하실 거예요. 저 말이 사실일지 아닐지. 그렇지만 손해볼 건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 어차피 떨어지신 분들한테 미분양을 노려라라고 조언을 드리는 부분인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만약 혹시라도 리스크 0.01%의 가능성이 있는 이런 리스크를 줄이겠다고 한다면 무조건 제 말을 믿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가점이 높은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는 거죠. 청약이에요. 예, 그리고 떨어지는 분들은 이 미분양을 노려라. 이렇게 되면 분명히 100% 입성할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필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하락의 정점에는 아까 왜 레미안 퍼스트지, 반포 그 자이, 뭐 그 타워팰리스 이런 것들, 마곡지구 이런 것들이 누가 봐도 굉장히 우량한 조건들의 그런 아주 우량한 매물들이 왜 미분양이 났을까요? 예, 하락의 정점에 되면 지금이라도 당장 여러분들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락의 정점에는 굉장히 암울한 기사들, 굉장히 불안한 기사들, 뭐 일본에 잃어버린 20년이 도래한다, 부동산 시장이 끝났다, 이렇게 되면 웬만한 그 지식, 웬만한 내공을 갖지 못한 분들은 결국은 또 흔들리게 돼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영원히 미분양으로 남을 것 같고, 여러분들 제 사이클이 있다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조차도 그때 되면은, 지금부터 5년, 6년 막 지나가지고 하락의 정점이 되면 정 변호사가 틀렸을 거야, 정 변호사 신야인데 맞출까? 아니면 분명히 이번은 다를 거야 라는 부분들, 예, 이런 부분으로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그러면 좀 더 기다려보고, 아니면 계속 전세를 살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용기를 내지 못하는 분들이 태반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하락의 정점에 이런 불안감들이 있을 때 용기 있게 미분양을 줍줍하는 거, 이게 3기 신도시 그렇게 보이는 수백 대 1의 경쟁력을 뚫고 3기 신도시 100% 입주하는 역발상의 방법이다. 쉬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분명히 어려울 겁니다. 그때 제 말을 상기하고 용기를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분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느끼는 분들은 결국 성공하지 못할 거고요. 예, 제 말을 확신을 하고 믿는 분들조차 흔들릴 거니까, 여러분들 이 방송을 믿는다고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수억 원의 수익을 안겨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지금 마음을 다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까지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정준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